안녕하세요. 오늘은 제팩 컴포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제팩 컴포즈는 코틀린 하이어 오더 펑션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람다 표현식을 사용을 해서 컴포즈 작성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이 영상에선 다루지 않고요. 사전에 알고 있으시면 좋습니다. 오늘 알아볼 거는 컴포즈를 이해하고 빌드하고 스테이트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화면과 같이 클릭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랑 위에 레이어를 그리는 방법, 정말 기초적인 내용들을 제팩 컴포즈 베이직 코드랩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컴포즈가 뭐냐? 구글에서 개발한 네이티브 UI를 빌드하기 위한 안드로이드의 최신 도구 키트라고 합니다. 기존에 XML로 작성하던 UI를 코틀린 코드를 사용을 해서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코드 감소가 일어날 거고요. 직관적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베이직 정도만 다뤄본 정도라서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직관적이고 빠른 개발 과정 역시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강력한 성능 역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일단 컴포즈가 추구하는 내용들이고요. 저는 제가 느끼기로는 아직은 알파 버전이기 때문에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4.2 프리뷰에서도 컴포즈 프리뷰가 아직까지 완전한 실시간 처리를 해주지는 못하더라고요. 코드 작성하는 중에도 빌드가 일어날 때도 있고요. 현재 버전은 역시 프리뷰 자체도 까나리이고요. 제공하는 컴포즈 자체도 알파 버전입니다. 그래도 학습하기엔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4.2 프리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컴포즈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고 거기에 앞서 보여드렸던 화면처럼 간단한 UI를 한번 만들어보는 형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본 내용들은 모두 다 안드로이드에서 제공하는 제팩 컴포즈 베이직 코드랩을 따라 해보시면 더 유용하게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4.2 까나리 버전을 해서 Create New 프로젝트를 눌러주시면 기존에는 없던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MT 컴포즈 액티비티가 하나가 추가됐고요. 이 MT 컴포즈 프로젝트를 생성을 해줍니다. 먼저 패키지 먼저 한번 볼게요. 패키지는 크게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자바 아래에 있는 코틀린 파일이 있고요. 거기 안에 UI도 이렇게 생성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소스에는 저희가 흔하게 보던 레이아웃 리소스가 사라졌고요. 그래들 파일을 한번 열어볼게요. 그래들 파일에는 컴포즈 버전이 지금 현재 알파 4 버전이 자동으로 만들어졌고요. 코틀린 버전 역시 1.4.10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드 그래들에는 뭐 크게 다르진 않는데 여기에 컴포즈 디펜던시 3가지가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UI는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먼저 이걸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을 했고 안드로이드 폰에서 동작하는 모습입니다. 레이아웃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줬고요. 여기서 보시면 헬로 안드로이드가 노출이 됩니다. 이 헬로 안드로이드가 어떻게 노출되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주요 함수로 보시면 set 컨텐츠가 있고요. 그리고 컴포저블이라고 어노테이션이 붙은 2개의 함수가 존재합니다. 이 2개의 함수에서 보시면 하나는 텍스트만 가지고 노출을 하는 거고요. 하나는 프리뷰가 또 추가로 붙어 있습니다. 이 프리뷰를 통해서 미리 보기를 만들어주는 건데 지금 스튜디오에서 기본으로 띄워주지 않아서 제가 빌드를 별도로 실행을 하겠습니다. 네, 미리 보기가 실행이 안 돼서 제가 프로젝트를 새로 열었고요. 새로 열면서 화면이 달라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화면이 디폴트 프리뷰라고 노출되고 있는 이 화면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아래쪽에 있는 프리뷰라고 정의한 부분의 프리뷰가 됩니다. 그리고
디바이스에서 보여지고 있는 화면은 세컨텐트에서 보는 이 부분 정의에 따라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My Application 테마, 이런 지금 만들어져 있는 테마를 사용을 하겠다라는 의미이고요. 저희가 스타일에다 별도에 대한 테마 정의를 하게 되는데, 그 테마 대신 이렇게 코드로 작성되어 있는 테마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간단하게 보면 My Application 테마라는 이름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함수이고요. 그리고 다크 테마가 사용할 건지 말 건지를 여부를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 직접 세팅을 할 수도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스템 다크 테마를 따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 컨텐츠는 실제로 제가 이제 이 머티리얼 테마를 지정을 해주고, 머티리얼 테마가 자동 입혀지고 그 속성에 따라서 화면을 그리게 되는 그런 설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컨텐츠로 컴포저블 어노테이션을 또 강제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이 컴포저블이 아닌 곳에서는 호출이 불가능하고요. 컴포저블 어노테이션 안에서만 호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컴포저블 함수에서는 컴포저블로 다시 넘겨줘야 그 컴포저블 정의가 되고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서피스나 그리팅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컴포저블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컴포저블에서 컴포저블 한 걸 불러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이어 로더 펑션으로 함수를 넘겨주는 형태가 컴포저블을 포함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컴포저블을 제거를 하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똑같이 생겼는데 앞에 어노테이션이 빠져 있어서 지금 생기는 오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마 지정이 끝나면 서피스라는 걸 사용을 해서 이 영역 자체를 백그라운드 컬러를 지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백그라운드 컬러는 기존 테마에다 정해놓은 컬러 백그라운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 노출하는 건 지금은 안드로이드가 넘어가면 함수 사용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이 안드로이드가 넘어오면 헬로를 붙여서 노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리뷰는 쇼 백그라운드를 true를 줬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배경이 있고요. 여기에 네임을 강제로 지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프리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디폴트 프리뷰라고 이름을 지정을 해주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디폴트 프리뷰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배경도 여기서 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My Application 테마를 함수 확장하는 형태로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My Application 테마가 프리뷰에도 똑같이 들어가 있고 새 컨텐츠에도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컴포저블 함수를 하나 더 추가를 하고 My 앱이라는 컴포저블을 하나 더 추가를 하고 제가 감싸도록 하겠습니다. My Application 테마를 하나 지정을 할 거고요. 여기에 서피스로 컬러를 지정을 해볼게요. 컬러는 머티리얼 테마의 컬러스에 백그라운드를 사용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컬러에 있는 이렇게 노란색으로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안드로이드라고 호출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새 컨텐츠에 이렇게 포함되어 있던 내용을 다 지워버리고 My 앱으로 변경할 수 있고요. 디폴트 역시 이렇게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경을 하면 My 앱만 호출하면 이제 자동으로 다 포함되어 있는 이 화면에서 사용하는 레이아웃 구조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함수를 잘 쪼개서 사용을 해주면 오히려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더라도 이 My Application 테마를 포함을 하고 있더라도 화면 그려지는 게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My 앱에 콘텐츠를 하나 더 추가를 하고 역시 컴포저블을 달아줘야 됩니다. 유닛을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이 함수는
리턴을 시켜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 어노테이션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줘서 내부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할 필요는 없고요. 예를 들면 이렇게 사용을 할 수 있죠. 마이 앱에 한쪽에는 안드로이드로 사용을 할 수 있고 한쪽에는 테스트라고 포함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함수가 메인 액티비티에 있어서 그런데 이런 화면들이 여러 개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렇게 확장을 해볼 수 있죠. 이 마이 어플리케이션 테마를 기본으로 가지는 어떠한 컬러 값을 정보를 가지고요. 그리고 컨텐츠를 자유롭게 구성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이 컴포저블을 정의할 때는 이 메인 액티비티 안쪽에도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메인 액티비티 안쪽에 정의를 하게 되면 메인 액티비티 안쪽에서만 사용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3레벨 펑션으로 만들어 두면 이거를 언제 어디서는 다른 곳에서도 다 접근을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함수 구성하실 때는 3레벨로 정의를 하시면 되고 대신 이런 명칭을 명확하게 작성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텍스트를 2개를 넣어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중첩돼서 나옵니다. 사실 이렇게 쓰는 경우는 없겠죠. 그래서 컬럼이라는 걸 제공을 합니다. 컬럼을 통해서 화면을 좀 더 구성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컴포저블에다가 컬럼을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이 컬럼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리니어 레이아웃 버티컬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레이어를 여러 개를 쌓아도 리니어 레이아웃 버티컬처럼 그냥 연속으로 레이아웃이 쌓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를 만들고요. 그리고 이 사이에 라인을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디바이더라고 하나 넣고요. 디바이더를 넣고 여기에 컬러를 지정을 해줄게요. 이 디바이더는 말 그대로 라인을 쭉 그어줄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라인 1, 2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를 앱이 포함되어 있는 곳에다가 집어넣도록 할게요. 그리고 리빌드하면 오른쪽과 같이 헬로 라인 1, 2가 이렇게 노출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기기에서 동작을 해보면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잘 나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여백이 전혀 없고요. 여백을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이런 레이아웃 수정할 수 있을 모디파이어라는 게 제공이 되고요. 모디파이어를 통해서 패딩을 줄 수 있습니다. 이 모디파이어 임포트 할 때는 지금 여러 가지가 잡히는데 컴포즈 UI를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원하는 사이즈 30dp로 잡아줍니다. 30dp를 사용하실 때는 그냥 30에 dp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새로 고침을 하면 앞에서 보았던 것과 다르게 여기에 패딩 30dp라는 패딩이 상하 좌우로 포함이 됩니다. 네, 이렇게 포함이 되고요. 여기에 모디파이어는 저희가 흔하게 쓰는 빌더 패턴이랑 동일합니다. 지금 이 패딩을 사용을 한다고 해서 뒤에 보면 리턴이 모디파이어를 그대로 디스를 넘겨주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점을 찍어서 그냥 연속적인 뭔가를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뭐 백그라운드 컬러를 또 다르게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연속으로 쭉 수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칼럼 함수가 확장성이 좀 떨어집니다. 지금 보시면 라인 1, 2만 무조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좀 수정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일반적인 그냥 리스트를 받는 것도 역시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의를 하고요. 리스트 오브를 통해서 값들을 추가하면 됩니다. 이 리스트에 for 문을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네임을 이수를 지정을 해주고 디바이더를 역시 포함을 해줍니다. 그리고 기존 코드는 날려버리죠. 지금 코드는 제가 라인 1, 2를 동일하게 했기 때문에 기존 코드랑 뭐 차이는 없습니다. 좀 더 확장성이 높아졌죠. 이렇게 되면 전역적으로 접근을 했을 때 이 어떠한 컬럼을 자동으로 디바이드를 포함하는 형태로 만들어 줄 수 있게 됩니다. 뭐 제가 여기다가 리스트 오브를 직접 지정을 하면 좀 더 좋을 수도 있죠. 뭐 이렇게 1, 2, 3으로 노출을 하는 형태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버튼을 한번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버튼의 정의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on클릭을 정의를 해줄 수 있습니다. 버튼 안에 텍스트라고 하나 더 추가를 하고요. 텍스트에 이렇게 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어떤 카운트를 올릴 건데요. 카운트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뮤터블 스테이트 오브가 있습니다. 이 값을 가지고서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스테이트 오브를 사용을 하고요. 여기선 0을 지정을 할게요. 그리고 이 카운트는 밸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 어떠한 이벤트가 발생하면 이 카운트를 가지고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on클릭이 발생을 하면 이 카운트 값을 추가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카운트의 밸류를 이렇게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튼을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그리고 디바이더의 높이를 좀 떨어뜨려 볼게요. 여기에 한 100dp 정도를 떨어뜨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뷰에서는 이 버튼 클릭하는 거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핸드폰으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동작을 하게 되면 오른쪽과 같이 버튼 클릭 이벤트가 준비가 됩니다. 네, 여기에 지금 100 디바이더만큼 떨어진 거고요. 그리고 버튼 클릭을 하면 이렇게 동작을 합니다. 역시 이 버튼 클릭은 여기서만 쓰진 않을 테고요. 다른 곳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버튼을 외부에서 만들 수 있는 값들을 또 추가를 해볼게요. 카운트를 갖고요. 그리고 이 업데이트, 이 카운트가 수정이 됐을 때 업데이트 카운트를 밖으로 던져주는 값을 또 하나 더 추가를 합니다. 그럼 이러한 형태로 카운트와 업데이트 카운트 두 가지를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이 카운트가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서만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요. 밖에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제어를 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오류가 나거나 뭐 잘못됐거나 어떠한 카운트 이벤트에 따라서 뭔가 다르게 처리해야 되는 게 또 발생할 텐데 그런 것들을 여기서는 할 수 없죠. 그래서 이거 대신 이 카운트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 코드 자체도 업데이트 카운트 밖으로 이제 던져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던져줍니다. 그리고 출력은 이 카운트 들어온 값으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밖에서는 여기다가 스테이트 오브를 하나 더 추가를 하고요. 그리고 카운트를 넘겨주고 이 카운트에다가 업데이트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동작을 하지 않죠. 왜 동작을 하지 않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제팩 컴포즈를 보면 문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실 이 스테이트 처리하는 방식에 대한 코드랩 설명이 상당히 깁니다. 여기 있는 스테이트 컴포즈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지금 제가 거꾸로 하고 있는 형태인데요. 코드를 다 작성을 하고 이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이 상당히 긴데 웹팩 컴포즈는 바뀐 부분에 대한 UI를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create column이라는 게 다시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로그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create 버튼이라고 한번 생성을 하고 여기서는 create 템프 버튼에 텍스트라고 또 추가를 할게요. 그리고 create color를 또 만들어 여기다 로고를 한번 찍고요. 그리고 이 텍스트 역시 로그를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어플리케이션 역시 로그를 출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버튼들에 대해서 다 로그를 출력을 했고요. 지금 색깔이 구분이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일단 한번 돌려보죠. 네, 로고가 나왔습니다. 보시면 일단 한 번씩 다 동작을 하는 걸 볼 수 있죠. My Application 테마가 동작을 할 거고요. 지금 My 앱이 호출이 되었고요. 그리고 My Application 테마가 한번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Create Column을 호출을 했고요. 그리고 폼은 리스트가 2개이기 때문에 2번이 호출이 됩니다. 그리고 템프 버튼, 템프 텍스트가 호출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새로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앞에 있던 My Application 테마나 이런 건 다 로그가 출력이 안 되고 Create Column만 호출이 됩니다. Create Column 안에 템프 버튼에 대해서만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팩 컴포즈가 기본적으로 서브스크라이브를 하고 있고요. 변경되어 있는 UI에 대해서만 갱신을 하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출력되고 있는 로그에 따라서 create column 함수만 호출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카운트는 항상 0이죠. 0이기 때문에 이 값을 유지를 시켜줘야 됩니다. 유지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밖으로 빼면 되긴 됩니다. 네, 밖으로 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는데 한번 해보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숫자가 올라가는 게 보입니다. 근데 이건 사실 해결 방안은 아니고요. 이렇게 되면 얘도 저녁이고 얘도 저녁입니다. 카운트라는 이름을 잘못 써버리면 둘 다 저녁이고 이건 옳지 않은 예제이고요. 그래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리멤버라는 거를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스테이트 상태를 기억을 해줬다가 그냥 변경시키지 않고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런 짓을 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렇게 변경되어 있는 UI 업데이트만 한다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리멤버를 통해서 지금 크리에이트 칼럼이 재호출이 되더라도 초기화가 되지 않고 이렇게 값이 업데이트 되고 있고요. 그리고 템프 버튼에 대해서만 새로 갱신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문서상 스테이트 컴포즈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런 이유로 사용을 하실 때는 이렇게 리멤버를 제공을 하는 리멤버를 사용을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UI 자체를 좀 더 다뤄보도록 할게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는 이 버튼이 뭉쳐져 있잖아요. 이 뭉쳐져 있는 걸 화면이 꽉 채운 다음에 이 버튼만 맨 하단으로 내려보도록 할게요. 그러려면 이 컬럼 자체에서 저희가 리니어 레이아웃에서 보면 값을 그냥 꽉 채우고 나머지 레이아웃을 떨어뜨리는 형태가 있습니다. 역시 얘도 그 값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모디파이어를 사용을 해서 일단 이 화면 전체를 꽉 채우도록 할게요. fill max heights라는 값이 있습니다. 이거를 입력을 해주시면 여기가 화면이 저희 디스플레이 사이즈만큼 꽉 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드들을 일단 여기로 이동을 시키도록 할게요. 그럼 얘는 꽉 찬 화면에 칼럼이 생성이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란색은 바닥까지 꽉 차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값을 꽉 채우도록 할게요. 이렇게 값을 주게 될 수 있는데 보통 저희가 1대 몇 이런 식으로 비율을 지정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 컬럼 안에 있는 값은 1로 꽉 차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밖으로 빼면 지금 회로 고침을 해보면 원하는 형태가 만들어집니다. 지금 여기서 회색 영역으로 살짝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얘는 패딩이고요. 패딩인데 100dp가 떨어져 있는 디바이더를 제공을 하는 거고 여기는 컬럼 하나가 이렇게 통으로 채워지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있는 컬럼이 필 맥스 헤이스, 그러니까 저희가 매치 페어로트로 잡는 레이아웃이 이 밖에 있는 컬럼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리니어 레이아웃 속성 중에 웨이트를 수정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 값만큼 여기 안쪽을 꽉 채우는 게 되고요. 그리고 그 바깥에다가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이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다가 레이아웃을 올리게 되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 버튼에 대해서 스타일을 별도로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텍스트, 버튼 텍스트에다가 스타일을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테마에 있는 스타일을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글씨 크기를 H1으로 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눌러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디 1, 2, 그리고 H6부까지 있고요. 그리고 서브타이틀에 대한 이런 스타일들이 다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뭐 아웃라인도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버튼이 이만하게 커졌죠. 이 H1에 대해서 텍스트 컬러만 따로 사용을 하고 카피를 이용해서 컬러를 새로 지정을 해보죠. 컬러에 블랙으로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컬러 값 H1 속성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컬러 색상만 변경이 됩니다. 이거는 그냥 코틀린 데이터 클래스 사용하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버튼에 대한 속성을 변경을 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 더, 이 앞에 있던 카운트를 이용해서 if else 문도 여기다가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버튼에 대한 백그라운드 컬러를 별도로 지정을 해보겠습니다. if 만약에 카운트가 2보다 크면 컬러의 속성을 색깔을 바꾸고요. else이면 화이트로 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들어온 값이 2보다 큰 경우에만 그린 색깔로 따라가게 됩니다. 지금 흰색으로 잡혔죠. 그리고 2가 넘어가면 초록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컴포즈에선 되게 간단하게 처리가 됩니다.